책을 쓴 작가 선생님 누군지 알고 있어요?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그 권정생 선생님을 좀 많이 닮아있지 않나 이제 그 생각도 해봤는데, 자. 용구 삼촌, 권정생 글, 허구 그림, 도서출판 산악. 그날 용구 삼촌이 소를 먹이러 갔는데 해질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얘가 왜 아직도 오지 않을까? 할머니가 옥수수가 너울대는 텃밭 둔덕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서서 담 너머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곧 오겠죠 뭐. 아버지는 들마루에 걸터 앉아 별 걱정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 경희 누나가 돌아오고 용불 곶자기로 올라가는 막 벌써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셋들 산봉우리로 해가 넘어가고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상을 차리던 어머니도 용구 삼촌이 오지 않아 좀 더 기다리느라 서성댔습니다. 애비야, 그 목골 안으로 갔나 본데 좀 내다봐라. 할머니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아버지에게 참다 못해 들먹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암소 누렁이의 원앙 소리가 어둑어둑한 골목길에서 들려왔어요. 삼촌 온다! 경희 누나와 내가 먼저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누렁이는 길게 고삐를 땅바닥에 끌면서 혼자만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삼촌! 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삼촌은 대답도 없고 저쪽 목골 개울 언덕길은 까맣게 어둡기만 했습니다. 삼촌! 경희 누나가 좀 더 크게 길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누렁이 암소를 마당 기퉁이 말뚝에 메어넣고 손전등을 들고 나왔어요. 목골 개울 둑길로 아버지와 경희 누나와 내가 함께 삼촌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른 살이 넘었는데도 용구 삼촌은 이렇게 모든 게 서툴렀어요. 언제나 집안 사람들은 삼촌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너집 5살 배기 영미보다도 용구 삼촌은 더 어린애 같은 바보였어요. 한 가지 비교를 하면 영미는 마을 들머리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얼음 과자도 사 먹을 줄 아는데 용구 삼촌은 그렇게도 못하니까요. 겨우 밥을 먹고 뒷간에 가서 똥 누고 고양이처럼 이번저리밖에 씻을 줄 모르는 용구 삼촌은 언제나 야단만 맞으며 자라서인지 벙어리에 가깝게 말이 없었어요. 그런 삼촌이 언제부터인지 누렁이를 데리고 못골 산으로 풀을 뜯기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삼촌이 소를 데리고 간다기보다
누렁이가 삼촌을 데리고 간다고 해야 맞을 것이에요. 삼촌이 누렁이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 누렁이가 앞장서서 가고 삼촌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올여름을 누렁이는 그렇게 탈 없이 삼촌을 데리고 산에 갔다가 탈 없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용구도 이제 소를 다 뜯길 줄 알고 색시감만 있으면 장가도 가겠구나. 감나무집 할아버지가 우스갯말을 하고 껄껄 웃으며 삼촌을 칭찬까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삼촌은 귀엽고 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목골 골짜기는 캄캄해지고 낙엽송 솔숲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삼촌! 용구 삼촌! 용구야! 아버지와 누나와 나는 이렇게 삼촌을 부르며 두 길이나 높은 못둑을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골짜기 몸물이 희끗희끗 움직이며 싸늘하게 바람을 일으켰어요. 왠지 오싹하게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전등으로 몸물 위로 불을 비추었어요. 불빛을 따라 물결이 좌르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용구야! 용구야! 삼촌! 용구 삼촌은 바로 앞에 두고 불러도 절대 대답을 할 줄 몰랐으니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역시 대답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거듭 불렀어요. 못둑을 한 바퀴 돌아도 삼촌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언가 불안스러웠는지 얘들아 그만 내려가자. 가서 이웃사람한테 도와달라 얘기했다. 하면서 나와 누나를 앞장 세워 골짜기를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집을 다니며 동네 아저씨들을 불러 모았어요. 용구가 왜 어디서 뭘 하느라 안 오는 거야? 할머니는 벌써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안을 서성대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삼촌이 아마 길을 잘못 잠깐 들었나 봐요. 곧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역시 어머니도 밀려드는 불안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촌! 경희 누나가 찔끔찔끔 울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도 갑자기 눈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며 콧등이 찡해졌습니다. 바보 삼촌은 그래도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따뜻한 식구인 것입니다. 바보여서 그런지 삼촌은 새처럼 깨끗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특별한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들 조카들에게 나눠주고 언제나 삼촌은 나머지만 먹었어요. 그것이 버릇처럼 되어 을에 삼촌은 찌꺼기만 먹는 사람으로 길들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새 옷 한 벌 입지 못한 삼촌은 항상 헐렁하고 기워진 바지만 입었고 머리가 덥수룩했습니다. 까만 고무신만 신고 삼촌은 그래도 언제나 웃었습니다. 이웃 아저씨들이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모여들었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웅성거리며
하며 아저씨들은 아버지와 함께 못골 개울 둔길로 몰려갔어요. 경희 누나가 따라 나서자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사림문을 빠져나와 아저씨들의 뒤를 쫓아갔어요. 경실아, 안 돼, 가지마. 어머니가 한사코 불렀지만 나는 못 들은 척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엇갈리며 비춰질 때면 숲속이 하양에 가까운 초록빛으로 섬뜩섬뜩 느껴졌습니다. 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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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부르는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리고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몸을 우위로 여러 개의 불빛이 물속까지 휘젓듯이 비춰질 때는 가슴이 몹시 방망이질했습니다. 설마 삼촌이 저 물속에 빠지지 않았겠지 하면서도 역시 두렵고 떨려오는 가슴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삼촌, 제발 어서 나타나줘. 살아있어줘. 입속으로 자꾸 대내며 나는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세 무더기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더기는 양지산 비탈로 올라가고, 한 무더기는 응달산으로, 한 무더기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들어있는 골짜기 안쪽 무더기를 따랐습니다. 펑퍼짐한 구릉지를 지나니까 오르막이었습니다. 가시덩굴과 침덩굴이 얽혀있어 헤집고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어느 곳에서도 삼촌의 소식을 알려오지 않았어요. 이따금 삼촌을 부르는 소리가 골짜기를 울릴 뿐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만큼 샅샅이 뒤졌는데도 역시 삼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멀리 새까맣게 출렁이는 몸물을 바라보았어요. 삼촌은 정말 저 속에 빠져버린 걸까? 무엇인지 모를 덩어리가 목구멍에서 꾸역꾸역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였어요. 여기다! 양지 쪽 산비탈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용구 여기 있다! 두 번 거듭 그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일제히 돌아서서 그쪽으로 허덕허덕 달려갔습니다. 참나무 숲이 우거진 조금 위쪽 산비탈에 전등불빛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걸 보니 삼촌은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거기서 뭘 하기에 여태 산을 내려오지 않았는지 갑자기 또 불길해지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들이 삼촌을 분명히 찾았지만 대체 어찌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삼촌의 지금 사정을 물어볼 수 없을 만큼 애가 탔습니다. 응달 쪽 사람들도 모두가 양지 쪽 참나무 숲 쪽으로 모여들었어요. 숨이 차는 것도 잊은 채 아버지와 함께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억새풀이 우거지고 작은 소나무가 있는 조금 우묵한 곳에 사람들은 모여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손전등이 쪼그리고 누워있는 삼촌을 비추고 있었어요.